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실한TV 염연석 회계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취득세가 개정되면서 이제는 세대의 개념을 알아야 되고,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 수에 대해서도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먼저 1세대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취득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일반세율 1에서 3%가 적용되거나 아니면 중과세율 8에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담부 증여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1세대 개념을 먼저 확인하고 1세대가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니까요. 지방세법에서는요, 1세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좀 요점만 말씀드리면,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는 가족들은 당연히 1세대라고 보고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진 않더라도 배우자는 당연히 1세대에 포함되고요. 또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또 그 부모, 그러니까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뭐 주택을 취득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모는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있지 않지만 1세대로 본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했는데 그 자녀가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이 금액이 약 한 연간 73만원 되거든요. 그 이상 벌고 있다면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고요.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에는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묶여있는 가족은 당연히 1세대고요. 이게 30세 미만 자녀가 미혼인 상태에서 세대를 분리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1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면서 소득이 73만원 이상 있다. 이럴 때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1세대로 봅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서, 하지만 이 경우에는 1세대로 봅니다.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라면 이런 경우에 세대가 합치더라도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이번에는 이제 주택 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현재 취득세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일반 세율이 적용되거나 중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가 몇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지,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세율 8에서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는 1세대의 개념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그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법이 바뀌어서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신탁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 8월 10일 이후부터는 요러한 주택 이외의 것들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세대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법상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신탁주택들을 다 고려하신 다음에 이 중에서 중과세 적용 제외되는 주택은 뺍니다. 대표적인 게 농어촌 주택이 있고,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이 있고요. 또 사원형 주택, 그리고 또 상속주택, 5년 내 상속받은 주택, 이런 것들은 전체 총 주택에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제외되는 주택은 다 빼고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좀 헷갈릴 수 있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요. 부부 공동으로 보유한 주택은 각각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원래는 각각 1주택에 포함되는 게 원칙인데요. 부부는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은 그냥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여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속주택도 포함되는 게 원칙이지만 취득 후 5년 내까지는 그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그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뭐 아들이 2명인데 반반씩 나눠줬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혹은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면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을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상속주택 말고도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상속주택 때문에 내가 새로 취득해야 될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분양권의 2분의 1을 아버지와 같이 보유하는 경우, 분양권도 각자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아까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각각 또 세대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분으로 보유한 분양권도 각자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 부담부 증여에서 이 취득 단계까지 봤습니다. 취득 단계에서 취득세를 계산할 때 1세대의 개념과 주택수의 개념을 알아야 내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이런 걸 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바뀐 내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의 취득세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